Welcome, future scholars. 어서 이번엔 고등학교 2학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주말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원래 영상을 미리 찍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찍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휴일 날에 좀 잘 쉬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학년 것도 아마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업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작업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이제 또 힘내서 해야지. 자, 달려봅시다. 일단 이제 수열에 관련된 거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 개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개념을 많이 묶어 놓아서 하고 있죠. 이제 거기에 쪼개지는 개념들은 따로 해설 영상 만들면서 해설의 개념 플러스 해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아마 계속해서 스크린업 위주로 해가지고 좀 영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수열인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확장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그마를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해요. 시그마가 갖는 지위는 뭐 수능으로 봐도 그렇고 내신으로 봐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수능 자체에서는 요 시그마와 관련된 개념들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적 2로 돌아가게 되면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리미트하고 엮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더 했는데 얘가 특정 수에 가까워질 거냐 멀어질 거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연결돼요. 하여튼 매번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숫자를 쓰는 거는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시그마를 동원을 하는데 A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기존의 수열에서는 그냥 우리가 나열만 했었다면 이제는 더하는 행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합산했을 때 얼마나 나올까? 그거를 일일이 다 더할 수가 없으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활용해가지고 한 번에 더하자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어떤 공식적인 의미, 어떤 연산적인 의미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리미트와 비슷하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막 곱하고 더하고 사치간상이 되잖아. 시그마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그마의 몇 가지 관련돼 있는 성질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장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줄임말 많이 쓰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내 알바노 이러면 이제 뭐 너의 일에 대해서 내가 굳이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다 알아야 돼? 너랑 나랑 상관없잖아. 이렇게를 줄여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도 첫째 항부터 끝번째 항까지를 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덧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음수라 하더라도 더하기로 표현을 합니다. 공차가 음수여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덧셈의 실수배에 대해서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시그마 일단 구성되는 거 보게 되면 시그마 아래쪽에다가 스타트를 끊는 문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K로 씁니다.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위에 들어가는 거는 M, N 주로 많이 쓰고요. 아래 들어가는 거는 K, L 요런 문자를 많이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I하고 J가 가끔 들은 경우도 있어요. 요런 정도는 알아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얘는 1부터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를 다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더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썸메이션의 그 S 영어의 이니셜 S를 따가지고 그 그리스 기호 대문자가 이렇게 M을 옆으로 누워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온 거고 실제 이제 수학 코드 같은 데서 쓸 때는 보면은 이렇게 시그마 해놓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좀 성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에서는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1 더하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10까지 더하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K가 없어요. K가 없고 상수 1이 들어왔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K를 1부터 10번째까지 나열해서 더하자라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 1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숫자 1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숫자의 항 중에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만 더하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1부터 1을 냅다 10번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그마의 성질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쓰고 여기다가 어떤 밑에 아래쪽에 문자를 쓰고 수를 쓰죠. 그리고 끝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수라고 쓴 이유는 여기에 다른 값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뭐 2부터 3부터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첫 번째를 1년의 가상의 어떤 그 나열된 수열이 있는데 5번째 항부터 하겠다. 뭐 10번째 항부터 하겠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과 끝을 정해서 놓는데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반항을 적게 돼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앞에 수열 단원에 나왔던 영상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어떤 규칙성 있는 수열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게 일반항인데 여기 일반항이 어떤 애가 네모로 들어가 있으면 이 네모로 들어가 있는 문자에 관해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수열의 주체예요. 그래서 이 수열의 주체가 있어야 이 값에 여기 문자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1부터 또는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숫자를 입력해서 그 규칙에 따라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에 따라서 첫 번째부터 끝 번째까지를 나열해서 더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네모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 뭐 예를 들어 여기 K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곱하기 A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요. 이 A는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그때 가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좌우지간 시그마 안에 있는 거는 밑에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애는 어쩌고 써있을 때 그 어떤 애는의 어떤 애가 이 시그마 오른쪽에 문자로 같은 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받아서 얘가 몇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냐를 의미 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워봐서 알겠지만 홀수의 수열이 있을 수 있죠. 13579. 그 다음에 짝수의 수열이 있을 수 있죠. 24680. 자, 두 수 모두 똑같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는 13579고 하나는 24680이잖아.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을 봐야 되는데 자, AK라고 하는 애가 홀수다. BK라고 하는 애가 짝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홀수는 첫 번째 항이 1부터 출발할 거고 짝수는 첫 번째 항이 2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B1은 2고 A1은 1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A2는 3, A3는 5 이런 식으로 갈 거고 B2는 4, B3는 6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K는 2K 빼기 1로 가야 되고 홀수니까 얘는 2K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모른다 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규칙성이 있는 두 수열을 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수열을 더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시그마를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에 AK 더하기 BK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 AK 따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BK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K와 BK는 합과 차에 대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열이라는 내용 자체가 애초에 더하기 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오면은 걔네들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보게 되면 AK하고 BK가 하나의 항에 곱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의 항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AK랑 BK로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시그마가 어쨌든 항을 나열해서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하는 거를 제외한 곱하기나 나누기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왜 분리를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제를 풀다 보면 좀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열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상수 관련된 거는 이미 처음에 언급을 했었으니까 상수항만 있으면은 n번 곱해진다. 요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시그마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예요. 그다음에 시그마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시작하는 시작항과 끝항은 내 의무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도 사용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냥 1부터 10까지 쭉 그냥 자연수로 되어 있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항으로 옮겨서 쓴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그냥 K겠지. 이게 이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짝수 부분만 뽑아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요. 이거를 두 부분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 시그마 K는 2부터 출발해서 N으로 잡고 2K 2 곱하기 K의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얘가 무슨 얘기일까요? 2의 K-1이 되게 되면
K에다가 숫자를 2부터 출발하기는 하는데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여기가 2의 배수가 되죠. 왜냐면 2에다가 곱하기의 K값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2의 배수인데 짝수가 원래 2의 배수 맞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2, 4, 6, 8, 10 이렇게 나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N인데 얘가 2n-1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짝수예요. 그렇죠? n을 1로 넣으면 처음에 0이죠. 0도 짝수로 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n에 2가 들어가면은 물론 보통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요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그냥 첫 번째랑 2고 그다음부터 2의 배수예요. 짝수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분명히 내가 2부터 출발해서 3, 4, 5, 6, 7, 8 넣고 있지만 얘는 짝수항만 뽑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홀수항을 뽑아낸 거를 따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1부터 출발해가지고 n까지 가기는 할 건데 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n번째 항을 정했는데 지금 여기가 얘가 2의 배수로 들어가면 얘는 n번째가 짝수라고 귀결났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홀수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식을 쓸 때 마지막 항이 홀수 번째 항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이 5라 그러면은 이 위의 식으로는 10까지 표현이 되겠지. 그럼 밑에 식으로는 n에다가 5가 들어갔었을 때 n에 5가 들어갔었을 때 이 녀석 자체가 홀수 번째 항으로 귀결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홀수는 여기서 괄호에 놓고 오히려 2k-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부터 n까지를 넣는다 하더라도 짝수 홀수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선생님이 짝수 홀수 두 개를 쪼개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1부터 그냥 자연수로 무한대로 쓴 거니까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본다 치면 이 왼쪽에 있는 애는 이 오른쪽 두 개를 갖다가 다 더한 거죠. 그죠? 요렇게도 쪼개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K로 해놨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녀석은 1, 2, 3, 4까지만 나열해서 더한다예요. 그쵸? 그랬었을 때 그럼 5, 6, 7, 8, 9, 10은 없어졌잖아요. 없애지 말고 K를 5부터 출발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열은 얼마든지 분배로 쪼갤 수도 있고 다시 합칠 수도 있고요. 내가 시작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규칙성에 따라서 나타내는 항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이 쪼개져 있는 형태를 도로 묶는 걸 어려워해요. 만들어져 있는 걸 쪼개는 건 내 임의로 할 수 있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흩어져 있는 애들을 갖다가 얘 결국 합치면 하나인데? 라고 하는 거를 어떤 통찰력을 얻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내용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말고 내가 어떤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규칙성 있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시그마의 식으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n까지 간 거.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수열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결국 합치면 하나의 수열이네? 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하거든요. 그런 형태까지는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거기 부분까지는 선생님이 어쨌든 뭐 스크린을 영상으로 제공을 하겠으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여기 쪼개거나 합하는 거 지금 방금 했습니다. K1부터 N까지로 돼 있을 때 이걸 종합을 해보면 내가 N번째 항까지만 더했어요? 그러면은 N번째 항까지는 더했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이 그 M의 다음 항에 오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부터 해가지고 N까지라고 표현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든지 붙였다가 쪼갰다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 이제 시그마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자,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쪼갤 수 있고 합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쪼갤 수 없다고 했었었죠. 그걸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결론부터 좀 지어줄게요. 자, 시그마가 K로 오는 거, 시그마 K제곱으로 들어오는 거, K 세제곱으로 들어오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시그마 K 제곱이에요. 이 녀석은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물론 이거를 뭐 k 제곱 플러스 1에 완전 제곱되어 있는 거를 전개하는 식이랑 원래 이거 증명하는 게 k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수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요. 원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1번 공식 k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원해서 증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k에 대한 일반항의 식으로 k 제곱에 대한 일반항의 식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제곱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쉽나요? 왜냐면은 시그마는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제곱을 먼저 하고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위의 식에다가 제곱을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나? 그러면은 이거 전개될 때 식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k하고 k 플러스 1, 그러니까 k 제곱과 k 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전개된 식에서 k 제곱을 빼고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 제곱의 제곱하고 k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두 개를 빼가지고 k 제곱의 이 식을 일반화한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간단하게만 뭐 상징성을 얘기를 해주자면 왜 우리 그 일반항이랑 수열의 합의 사이의 관계 있죠. 왜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이게 AN 되는 거 있지.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긴 해. 그래가지고 수열의 항을 하나 늘려가지고 합한 거에서 수열의 항을 하나 그 덜한 걸 빼버리면 제곱의 일반항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더하는 거에 일반항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컨셉이 그렇다는 것까지만 이해하시고 뭐 교과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서 증명하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알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스크린이나 영상 같은 데서 한 번쯤 해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강의도 높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K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K는 그냥 등차 수열 있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부터 n까지 있다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n개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죠. 그냥 이걸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K는 외우는 것도 쉽고 이해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K 세제곱이 그 다음으로 쉬운데 그게 왜죠? K 세제곱은 그냥 얘 제곱 때리면 돼요.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얘도 비슷한 증명법을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차라리 3차 방정식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K제곱보다는 증명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은 K세제곱은 K와 K제곱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K제곱은 K만 알려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4번이 더 있어요. 이게 개념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개념서에는 이제 유형 한 중반 후반 이후 정도에 나오면은 등장하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K의 K 플러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에 요 녀석의 결론부터 먼저 지어보자면요.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3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치 그 경우의 수에서 팩토리얼 곱할 때 느낌 나죠. 순열 조합. 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K제곱 요거 그냥 전개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걸 K제곱 플러스 K죠 원래. 그죠? 그러면은 K제곱의 경우에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데 요 녀석하고 n이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통분하는 과정에서 좀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얘를 6으로 바꾸고 앞에 3을 곱해야 되죠. 그랬을 때 여기 n의 n 플러스 1이랑 n의 n 플러스 1이 공통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분을 하는 거예요. 통분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은 남는데 이 안에 있는 2n 플러스 1이랑 3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2n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 2n 플러스 4의 이 부분만 바깥으로 꺼내는 거야. 그래갖고 2를 바깥으로 꺼내면 이게 약분돼서 나가기 때문에 3에다가 연속된 세 개의 숫자의 곱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파생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5번째 공식이 더 있어요. 요건 이제 교과서 개념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고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건데 외워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시그마 안에 시그마라고 또 있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말해요.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 안에다가 시그마 M은 1부터 K까지 그러니까 M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그마 안에 일반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항을 어떤 애를 더한 게 일반항이 되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1 플러스 1 플러스 2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항의 위치 번호에 따라서 그 위치 번호에 맞는 자연수를 모두 나열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이미 덧셈이 들어가고 있죠. 얘도 또 다른 수열의 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얘가 만약에 n항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n개가 있겠죠. 이런 애가 n개가 있겠지. 그쵸? 근데 그런 애가 n개가 있는데 얘를 1 플러스 2 플러스 쭈쭈쭈 해가지고 얘가 n까지 가져가니까 요 녀석은 시그마 사실 k는 1부터 이게 n까지 k잖아요. 이 녀석이.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전부 다 만약에 세 번째 항에서 끊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시그마의 합, 첫 번째 항부터 시그마의 네 번째 항까지의 합, n 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다가 그러니까 더하기에 한 번 더 더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더하기가 만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열이 이렇게 그냥 나열만 돼 있으면 이 1 플러스 2, 1 플러스 2 플러스 3, 1 플러스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이거는 그냥 얘네들은 어떤 1부터 n까지의 항의 합을 그냥 수열로 나열해 놓은 거죠. 요렇게까지만 쓰면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더하기를 하는 셈인 거지. 그렇죠? 이걸 싸그리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더하기를 하는 행위 나열해서 싹 다 더하는 게 근본이 정의가 뭐였어요? 시그마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인데 더해서 또 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 자체 이 1부터 n까지 나열하는 이 녀석 자체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이거 자체는. 그쵸? 그러면은 이 시그마를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면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느냐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있지만 이 녀석도 결국은 일반항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1부터 n항까지의 합은 그냥 일반항으로 했었을 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반항이 있는데 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n항까지. 그 합을 싹 다 나열을 해가지고 그 항을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라고 하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그마가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시그마를 두 번 쓴 거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이 될 거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개념에도 이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어쨌든 시그마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은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기초를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한 10분 정도만 더 가면 영상 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학생들은 끝까지 보고 완주해서 예제 영상 풀이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가보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위의 공식이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나열한 애가 이런 애였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상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상수를 바깥으로 뺐다 치면은 이거 전체에다 그냥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랑 똑같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K제곱의 공식과 비슷한 꼴을 가지고 있지만 2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가 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공식 5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외워줘야 되는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 5가지 한번 훑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그마를 붙이고 쪼개고 한다라고 한 개념이 있죠. 이제 그거 왜 사용하는지 예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뒷페이지는 예제를 좀 볼게요. 자, 예제에서 예를 들면 예제 1번 이런 겁니다. 자, 이 녀석을 보게 되면 2k 플러스 3이죠.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우리가 1부터 10까지를 k에다가 1을 계속 나열해가지고 k에 처음에 1 들어가니까 처음은 5죠. 그리고 k가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2, 4, 3 더해서 7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이거를 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있게 그 다음에 얘는 k는 1부터 10까지 3까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10개 항을 3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30으로 끝날 거고 이거는
시그마 K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근데 상수 2가 있으니까 분모 2는 제거. 그리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10 곱하기 11은 110. 합계는 140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쓰는 이유는 K와 K제곱과 K세제곱까지 공식을 숙지한 상황에서요.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만 봤어요. 근데 수열은 사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곱에 의한 수열도 있을 수 있고 뭐 더하고 빼고가 반복된 수열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꼭 규칙성이라는 게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한테 일반항 공부할 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은 공차다. 그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일반항이 꼭 이런 구조만 가지고 있으라는 법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이런 간단한 형태들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5가지 공식과 그 시그마 서로 분리해내는 거, 그리고 뭐 상수값 앞으로 보내는 거, 요런 몇 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쪼개기 가능한 거 있었죠. K는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쪼개는 거, 요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번에 자 이제 연속된 시그마, 이중 시그마 처리 방법, 요거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방금 내용 이어서.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시그마부터 차례대로 푸는 건데, 이걸 이제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거듭 제곱근 배운 거 기억나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지붕에 있는 제곱근은 3에만 적용되고 2에는 적용이 안 되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루트가 2번 들어가 있는 건 시그마가 2번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2에 대해서는 그 시그마가 중첩돼서 2번 들어가지만 3에 대해서는 상수 취급당해가지고 한 번만 들어가죠. 요런 느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지금 유사하게 시그마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이겠지. 시그마 뭐 예를 들어서 L은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예요. 근데 요 L과 요 L은 요 제곱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여기 2K가 돼 있으면 요 숫자 2가 상수 취급당하니까 요 3이랑 같은 효과인 거죠.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요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산 처리 과정을 한 번씩 한 땀 한 땀 했던 게 있었어요. 로그도 보면 로그 안에 로그 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중 거듭 제곱근의 안쪽부터 차례대로 벗겨 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변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i를 써놨죠. i는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은 j로 해놨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썼겠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 시그마에 j는 1부터 m까지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식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i의 j.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요. 시그마는 시작을 결정지어주는 문자 있지. 이 문자가 주인공이라고요. 이 문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의 공식을 써서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여기 앞에 있는 i는 이 j가 바뀐다고 해서 i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죠. 얘는 사실 요 부분만 식을 써보라고 하면 이런 식일 거야. i 곱하기 1 더하기 i 곱하기 2 더하기 i 곱하기 4. 그럼 i는 계속해서 나가니까 인수분해해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의되는 시그마가 있고 i는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i를 여기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죠. 근데 그 끄집어낸 i가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시그마하고 결부돼서 연결되는 건 맞습니다. 네, 문자라가 있다고 하지만 그걸 바깥쪽으로 꺼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기초를 하는 분들도 좀 필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을 시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는 상수 취급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요거는 바로 예시를 들어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i는 1부터 2까지고 j는 1부터 3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 기준 변수, 자 바로 안쪽에 있는 j만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i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냥 i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j에 대해서만 1부터 3까지를 더해서 6i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 6i가
이제 두 번째 시그마의 일반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로 일반항이 된 요 6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상수 취급을 하고 i에 대해서 1부터 2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겠죠. 되죠? 자, 그래서 변수가 최대 아마 3개까지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시그마가 3번까지 연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해당 시그마의 아래 첨자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고 그 주인공이 아닌 애는 그 해당하는 일반항에선 상수 취급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놓고 더하기로 되어 있는 애는 쪼개서 식을 편하게 만들 거면 편하게 만들고 뭐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건 수열의 합에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고 공포스럽고 어려운 문제의 경우의 수는 분모나 분자 이렇게 곱셈으로 나왔는데 일반화가 잘 안 돼서 노가다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수열의 균합적 정의 그 단원에서 일부 수열 문제들을 보게 되면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1번부터 몇 번 넣어봐야 돼요. 넣어가지고 숫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패턴 찾아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취향 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는 사실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이나 뭐 서술형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시간을 많이 두고 풀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려운 단원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삼각함수는 어려우려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초급인 분들은 여기까지 끊고 뒤에는 예제 문제 합당한 데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합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텔레스코핑 썸이라 그래가지고 연쇄 소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스코프라는 게 원래 망원경이죠. 접안 렌즈를 몇 개를 엮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렌즈에서의 끝난 부분들에 대한 것만 계산한다. 뭐 이런 의미로 텔레스코프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유리식 계산하는 공통수학 2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이 분수꼴이나 무리식꼴 같은 거 로그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그마를 취해서 차례대로 나열하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그냥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장난을 쳐요. 자, 이거 이제 아빠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아빠 이거 기억납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언급하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 K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되어 있는 시그마 공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 녀석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부분 분수꼴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제 부분 분수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되니까 위에 거에서 앞에 걸 빼요. 그러면은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니까 1만 남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1로 될 거고 1 또는 2 또는 3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앞에 것분의 1 떼기 뒤에 것분의 1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K제곱 빼기 1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로 분리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K 빼기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합차다 보니까 빼기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거를 또 한 번 전체 항을 더 하는 거잖아 결국엔.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예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가 앞뒤가 똑같게 해서 다 지워져요. 근데 가운데 항을 가상으로 두고 고려를 했었을 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똑같은 발자국 수치만큼 가는 항은 다 지워져서 없어져요. 그래놓고 그 똑같은 부분에 있는 것만 앞뒤가 생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언급하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 K 곱하기 K분의 1 같은 경우는 이거 있죠. K 플러스 1분의 1. 이것도 일반항이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둘수록 다 자산이에요. 그래서 수열은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봐가지고 개념을 많이 접해놔서 이렇게 다양성을 늘려놓으면 내신 대비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약간 양치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이번 지필고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로그에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더하기에다가 로그가 들어간 꼴이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는 등비 수열이니까 언급이 살짝 덜 된 거죠. 근데 로그꼴 같은 경우에는 로그는 FK분의 FK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로그도 진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시그마는 합이니까 로그를 합하면 진수끼리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약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시작 부분은 분모가 남고 끝 부분은 분자가 남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 분의 끝 부분 해가지고 로그 값 구하게 돼 있는 거 꽤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형태. 요거 이제 유리식.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초 친구들은 거기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점화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귀납적 정의 이제 뒷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뒷다리 잡아야 돼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그래서 뭐 인덕션 이렇게 불러요. 귀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연역과 귀납, 이제 국어 시간에 나오는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 그 국어 시간에 연역과 귀납 추론 들어봤었어요? 기억나요? 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연역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전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결과가 필연적으로 참임을 증명하는 게 연역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늘은 아침에 해가 떴고 밤에 해가 졌다. 그랬으니 내일도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이제 연역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유명한 건 소크라테스 3단 논법.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엮어서 이미 필연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해가지고 참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은 보통 참거지수로 딱 나뉘어요. 근데 귀납의 경우는 어떤 정해져 있는 패턴을 보고 왜 프랙탈 이론 들어봤어요? 나비 효과 이런 거. 그래서 물론 그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를 조금 모아가지고 예시를 들어봤더니 말이 돼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관계는 떨어지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애를 실험을 해보고 그게 맞다면 내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게 귀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과학이 통합과학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겠지만 과학이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설을 깔아놓고 하기는 하는데 원래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람하고 가장 DNA가 비슷한 유사종이 이제 원숭이하고 쥐거든요. 돼지도 있고. 근데 이 세 개에 대해서 뭐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물고기 뭐 제노퍼스인가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초파리 그다음에 뭐 하우스키핑 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건 다 모든 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달라도 인간의 DNA랑 비슷한 애를 갖다가 라이프 스팬이 짧은 애를 갖다가 쥐를 가지고 실험 많이 하는 이유가 쥐가 라이프 스팬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쥐는 벌써 2살이 되면 인간으로 치면 80살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질병을 쥐에다가 집어넣고 실험을 해서 인간도 이렇지 않을까? 쥐에서 이런 병이 발병되면 인간한테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게 귀납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험적인 걸 보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 수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면 내가 n번째 항이나 아니면은 어떤 랜덤만 위치의 항의 개수 어떤 특정 수열의 합이나 값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의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 규칙을 n번째에 적용하면 n 플러스 1번째 결과도 이럴 거야. 아니겠니? 이렇게 하는 게 귀납이에요. 그래서 귀납이라는 단원이지만 귀납이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냥 방법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점화, 뭐 발화 이게 아니에요. 이그니션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될 화자를 쓰는데 되어 간다, 점점 되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막 말을 어렵게 쓰긴 했지만 첫째 항이랑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쓰는 게 점화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었을 때 나오는 게 공차 D가 되는 거 있죠. 요게 대표적인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2개 또는 3개의 항을 묶어가지고 관계식을 세운 게 점화식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수열의 일반항을 직접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첫 번째 항이랑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이면 공차, 등비 수열이면 공비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항들 사이의 관계식만으로 끝낸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n번째 항도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 라고 추론하는 게 귀납적 접근이라 그랬죠. 선생님은 솔직히 귀납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선언하는 것 같잖아. 물론 수학이 논리적 엄밀성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100%꼭 그렇다라고 귀납이라고 해서 결론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귀납의 좀 특이성이 나서 근데 어쨌든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배운 수열의 점화식을 예를 들자면 등차 수열은 앞에 것을 뒤에 거 뺀 게 공차.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왜 등차 수열에서는 빼서 공차를 구한다. 등비 수열에서는 나눠서 공비를 구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이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계속 나오죠. 이건 100%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언급이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연히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지. 요게 눈꽃송이 그리고 뭐 기후 변화 막 이런 게 피보나치 수열하고 좀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나누나 뭐 그렇게 하면 황금 비율 있죠. 1대 뭐 1.618인가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인간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의 모양. 너무 끼쭉하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그냥 TV 화면이 황금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비전이 그런 느낌. 근데 그걸 피보나치 수열로 구할 수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식물이 성장하고 잎에 가지수가 생기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이랑 똑같대요. 뭐지? 근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뒤에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점점 전진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형태인 거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도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 쓸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뭐 이렇게 어렵게 막 접근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등차와 등비 형태꼴로 적용되는 경우가 제일 허다해요. 그래서 등차나 등비로 있으면은 그냥 등차 중앙에는 등비 중앙으로 문제 놓고 풀면 되는데 만약에 등차나 등비가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시계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역시나 합이나 고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가 뒤에 거 대비 더해졌다. 앞에 거가 뒤에 거 대비 곱해졌다인데 그것도 어떤 항이 커지는 형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an 플러스 1은 an의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등차 수열이면은 공차가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얘는 항이 커질수록 공차가 바뀌어서 공차조차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4, 7, 11 이런 거. 이거 보면은 공차가 1에서 2로 늘고 3으로 늘고 4로 늘죠. 항의 번지수에 따라서 숫자가 느는 게 보이죠.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보면은 그 수열 안에 수열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 안에 또 걔가 등차 수열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래서 수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다 보면 끝도 없어서 규칙성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말도 가능할까? 세상에 규칙성 없는 숫자는 없다. 아니, 규칙성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오히려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많이 그렇죠. 자, 하여튼 너무 많이 가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다 나열한 다음에 더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하게 되면 다음 항이 그 다음 항이 그 뒤에 있으면 an 플러스 2도 an 플러스 1 플러스 f의 n 플러스 1 꼴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우변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앞에 건 좌변에 있지. 근데 두 식을 더하면 우변과 좌변이 같으니까 소거되죠. 그래서 전부 다 날아가요.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끝항과 첫째 항만 남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그 부분분수 있었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 아주 유명합니다. 그다음 곱하기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냅다 모든 항을 다 나열해서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분모 문제가 똑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다 소거될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A2는 A1의 뭐 예를 들어 1, A3은 A2의 2, A4는 A3의 3 이런 애가 있다 쳐볼게요.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 곱하게 되면 A2 삭제되고 A3 삭제되고 A4 삭제되고 결국 AN만 남을 거 아니야. 얘가 A1에다가 곱하기 뭐 어떤 일련의 등 이거 뭐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을 곱하는 형태이니까 등비수열의 곱이겠네. 등차수열의 곱. K 곱하기 K 플러스 1 되겠죠. 자, 요런 형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분모 분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수학적 귀납법 봐야 되는데 매스메리컬 인덕션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명제인데 도미노의 원리로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도 도미노 원리 얘기했었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초기 조건을 줘야 돼요. 수학적 귀납법은 두 단계로 나눠서 증명을 하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이 맞다 틀리다를 일단 봐요. 그래서 일단 n이 1일 때 명제 P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요.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좌변 우변이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가 맞았었을 때 그게 다음 거 쓰러뜨리고 그 다음 것도 연쇄적으로 쓰러뜨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건 증명이 입증됐다. 이렇게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연쇄 조건 보통은 n이 1일 때 오케이, n이 2일 때 오케이, n이 n일 때는 가정을 하는데요.
얘가 맞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맞나? 라고 입증을 해서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입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떠한 랜덤한 k번째 숫자를 뽑더라도 항상 맞지 않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점화식이랑 비슷해. 왜냐면 n은 k 플러스 1과 n은 k 사이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서술형으로 많이 내요. 그럼 가정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함으로 인해 도미노의 이걸 왜 도미노에 이제 비유했을 때 간격이 충분히 좁다는 말을 하느냐면 어떤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규칙성이 완벽하게 아직 구현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일부 앞뒤의 것들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랜덤 픽으로 뽑아봤었을 때 얘가 뭐 어떤 간격이 동일하다든가 곱이 동일하다든가 나누기가 동일하다든가 뭔가 있으면 그걸 랜덤으로 뽑았을 때의 규칙, 그 규칙이 처음에도 유지됐어? 그럼 이 사이도 다 유지됐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귀납적이죠. 왜냐면 경험적으로 얘는 전체적으로 어떤 규칙성의 나열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추정을 깔아놓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일치해. 근데 그게 K번째 항도 일치해. K 플러스 1번째에도 일치해. 그러면은 그 똑같은 규칙이 계속 가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충분히 촘촘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도 괜찮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1이 성립하니 2도 성립하고 2가 성립하니 3도 성립하고 그럼 모두 다 성립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개념들 좀 살펴봤고요. 귀납법이나 이 축차대입법 요런 이 점화식 관련된 요 단어는 솔직히 노가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앞에 배웠던 수열의 시그마 기본적인 개념들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아까 1번 풀어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부분 분수.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k에다가 k 플러스 1 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이걸 부분 분수로 봐도 되지. k 플러스 1 빼기 k분의 1을 해놓고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k가 삭제돼서 그냥 1이고 여기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연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삭제. 그래서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데 k 99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1 빼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00 빼기 1은 100분의 99가 되겠죠. 요게 답이라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되죠?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된 시그마의 처리. 자, 보면 J는 1인데 J가 들어갔어요. 요 녀석에 대해서 i번째. 이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자, 근데 여기 웃기는 게 i가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쌤, 그럼 이거는 상수 취급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i로 연결돼가지고 들어간다고 한 거니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만드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끝을 숫자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문자로 정해놓으면 그 문자에 맞춰서 그냥 수식을 쓰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 거랑 똑같죠. 그럼 얘가 아까 외웠던 대로라면 이렇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가 이 n이 여기 들어갔었다면 여기는 i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전체는 2분의 i 곱하기 i 플러스 1이겠죠. 이거를 1부터 5까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아까 그거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분의였으니까 2분의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공식 기억나요? 아까 6분의 그렇죠. 세수의 연속이었거든. 그래서 6분의 세수의 연속인데 5가 들어가야 되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7.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분모가 2가 없으면 3분의였는데 2분의 1이 곱해져서 6분의 1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하면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이렇게 푸니까.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의 축차대입법 한 문제 볼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항상 첫째 항을 그래서 줍니다. 규칙성도 좋아요. 자, 모든 잔수에 대해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A10의 값을 구해라. 이거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A50, A100, A2025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가장 어려울 거고요, 내신에서. 그 규칙성을 얼마나 쉽게 잘 찾아내느냐, 운빨도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A n 플러스 1이니까 A2는 A1의 플러스 2가 돼갖고 A3은 A2 플러스 4가 되는군요. 그러면은
나열을 해보면 돼요. 첫째 항이 2였지?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쭉쭉쭉쭉쭉 나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어라?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A4는 A3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쭉 가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항만 남고요. 여기 A10만 남겠지. A10은 이게 몇 번 들어갔어요? 2부터 해가지고 10번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9번이겠네요. 2, 3, 4, 5, 6, 7, 8, 9, 10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2, 4, 6, 8, 10인데 이걸 다 더해야 돼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줄여서 쓸 수 있겠네. 얘는 A1 더하기 시그마에 K를 1부터 9번이니까 9개 넣고 2의 배수니까 이 K를 놓으면 되겠군요. 그래버리면 요 녀석에 대해서는 이게 K에다 곱해져 있는 거니까 2분의 9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K니까 그냥 쓰면 되죠.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근데 약분되니까 90이에요. 첫 창이 2니까 답은 92가 되겠군요.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축차대입법 얘기했던 거 그거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 더해가지고 보니까 좌변 우변 똑같아서 숫자 다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귀납법이 쉽게 나오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불친절할 땐 장난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면 되겠고요. 자 로그의 속어 요거는 자 요거까지만 할 것 같은데 요거 하고 피보나치 할 것 같아요. 축차대입법은 그 정도면 됐어요. 나머지는 뭐 이 파일을 공에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해설 뒤에 있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시험에서 안 그러지. 자 1 플러스 K분의 1인데 그냥 통분 마렵죠. 원래 보통 통분 안 시키는데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통분 안 했습니다. 고1 때. 근데 고2 때 수열 와서는 통분 많이 해요 원래. 이것도 알아두면 괜찮아요. 그래서 K분의 K 플러스 1인데 결국에 로그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숫자대로 넣어보면 로그 10에 1분의 2 더하기 로그 10은 유지된 상태로 K에 2가 들어가면 2분의 3이죠. 이게 계속 더해지는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로그의 덧셈이 미시랑 같으면 곱셈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쭉쭉 가니까 2, 3, 4, 4 다 약분되는데 99번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분자가 나중에 가면 99분의 100이 되겠지. 그래서 1분의 100이 답이에요. 근데 로그 10에 100이니까 답이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언급하는 걸 하나 봐야 되는데, 자, 10칸으로, 참 황당해요. 10개 칸으로 이루어진 계단이 있어요.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씩만 오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이 계단의 맨 위까지 오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What the flip? 이걸 어떻게 구해요? 피보나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일반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려운 형태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형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야 된다 그랬었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열에선. 진짜 안 보일 때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일단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씩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의 수를 가정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왜?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오른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계단은 어떨까요? 세 번째 계단의 경우. 그 세 번째 계단이라는 걸 보통 이제 n번째 계단으로 쓰거든요. 근데 n번째 계단의 경우는 한 번에 한 칸씩 올랐을 때의 경우와 두 칸씩 올랐을 때의 계단의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한 칸씩 두 번 오를 수도 있고요. 두 칸으로 한 번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3라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A4는 어때요? A4는 한 칸씩 오르는 거 한 번, 두 칸씩 오르는 거 한 번, 그리고 한 칸을 한 번 오르고 두 칸 한 번 오르기. 근데 그게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 둘 하나 경우의 수가 다른 거죠. 오르는 방법이니까 지불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언제 다 세?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두 칸이라는 거를 힌트를 얻는 건데, 자, 두 칸이라는 걸 힌트를 얻어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칸인 경우는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지만 두 칸인 경우에는 하나의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더해지는 형태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 칸을 올라가는 녀석은 한 칸씩 올라가는 거 경우의 수 하나도 있지만 두 칸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있잖아. 그걸 합친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n번째 칸 이거를 이제 좀 일반화를 해가지고 첫 번째 칸부터라고 정의하지 말고요. AN번째 칸에서 AN 플러스 2번째 칸을 오르는 걸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만 한 칸과 두 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중복을 피해서 빠짐없이 전부 다 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칸 따로 두 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문제를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칸과 두 칸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는 있으되 가장 간단한 형태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려면 두 번째 계단값만큼 차이 나는 다음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보면 되지 않겠니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하든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하든. 그러니까 첫 번째면 세 번째 계단까지고 두 번째 기준이면 네 번째 계단까지고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일반화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의 계단에 오르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그 n번째의 계단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요? n번째에서 오르는 거는 한 칸씩 한 번 있죠. 그리고 두 칸씩 한 번도 있어요. 그 경우의 수 있겠죠. 더하기 n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 그죠? 그거에다가 바로 한 칸 전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한 칸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적용하려고 준 거고 두 칸에 대한 걸 여기다 적용하려고 줬다고 생각해줘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n 플러스 1번째의 경우의 수에는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경우에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n 플러스 2번째의 계단으로 n번째 계단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n번째 계단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와 n 플러스 1번째의 계단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합한 것과 똑같다. 요거 비슷한 게 뭐냐면 이항정리죠. 그러니까 왜 그 이항정리가 예를 들어서 왜 선생님이 작년에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날 거예요. 어떤 특정 학생 하나를 골라놓고 걔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배제해놓고 뽑은 경우의 수와 얘를 포함해놓고 뽑은 경우의 수는 전체의 경우의 수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조합에서 유명합니다. NCR은 n-r-1 플러스 n-cr의 합이랑 똑같아. 요게 이항정리죠. 파스칼 삼각형.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는 n 플러스 2번째의 항은 n번째 항 경우의 수 더하기 n 플러스 1번째 항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왜냐면 이게 n 플러스 2번째라고 했지만 이 a n번째라는 거는 사실은 첫 번째 계단부터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간 경우의 수가 이미 다 더해져 있어요? 안 더해져 있어요? 더해져 있죠. 왜 길찾기 하려고 그럴 때 A부터 B, C, D로 연결되면 여기에 몇 가지 경로가 있든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바운스로 만약에 C에서 D를 따지려고 하는데 A부터 B, C까지 이동한 경우의 수가 다 추적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거를 n번째로 보자는 거지. 그거를 n 플러스 1번째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때의 계단은 결국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계단의 경우의 수 합과 동일하다는 거를 왜 얻어낼 수 있다고요? 여기에 그렇게 규칙이 써 있으니까 각각의 계단을 한 칸씩 내지는 두 칸씩밖에 못 오른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경우의 수를 둘로 쪼개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가 덜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두 칸을 한꺼번에 오르는 거는 앞에 애밖에 안 돼. 근데 한 칸씩 오르는 거는 뒤에 애가 돼. 근데 뒤에 애도 이 앞에 두 칸 전에서 한 칸 전까지 한 칸 올라오는 경우 수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연속성이 있죠.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면 피보나치 수열을 의심하고 쓰셔도 좋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냥 피보나치 수열을 써놓고 뭘 어쩌자고요? 이거를 뭐 결국 주먹구구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축차 대입법을 쓸 수 있어요.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3은 A1 더하기 A2, A4는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A1은 첫 번째 계단이잖아. 자 근데 첫 번째 계단에서 의미 있나요? 의미 없지. 첫 번째 계단은 그냥 출발이니까. 그럼 10칸의 계단 중에 근데 첫 번째 칸은 그래도 한 칸 올라가니까 하나의 경우일 수 있겠다. 두 번째 계단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나요? 한 칸씩 올라가는 거 하나, 두 칸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 두 개, 이렇게죠. 이거의 경우의 수를 합치면 세 번째 계단 올라가는 칸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총 82가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이 생겨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 해설 페이지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세 번째 계단은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와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합한 거랑 같아요. 근데 그게 연속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A3를 구했죠? 그럼 A3 구한 거를 여기다 3으로 대입하고 A2는 2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는 첫 번째는 규칙이 없지만 3, 5, 7 이렇게 해서 규칙성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노가다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가다가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노가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적 진압방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맨 끝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을 연습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할 건데, 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마지막에 풀어라. 앞에 있는 거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잘 활용하고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잘 풀고 그게 관건이 되겠죠, 이번 시험에서. 그 두 개 키워드 선생님이 던지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강의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훑었고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촬영될 영상들 안에서는 스크린어 해설 영상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취향 유형에 관련된 개념 영상들 몇 개 더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강 차원에서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만나볼 것 같고요. 인공지능 수학은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 교재랑 내신 대비 교재랑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거 마무리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노트북 LM 활용하는 추가 영상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